홈팀 위니옹은 3-4-1-2 전형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비 블록과 빠른 전환을 활용하는 팀이다. 아이트 엘하지는 중원과 이선을 오가며 전진 패스를 공급하고 순간적인 드리블로 압박을 벗겨내며 역습에 시동을 건다. 플루루드는 전방에서 폭넓은 활동량과 연계 플레이로 팀의 빌드업을 돕고 제공권 싸움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한다. 데이비드는 최전방에서 침투 타이밍과 박스 안 마무리에 강점을 가진 자원으로 역습 전개 시 결정적 한 방을 노린다. 위니옹은 300을 중심으로 수비 안정감을 유지하지만 점유율 싸움에서 밀릴 때 중원 간격이 벌어지고 전진 패스 차단 능력이 떨어지는 약점을 보인다. 특히 점유율을 빼앗기면 박스 근처에서 연속적인 압박에 쉽게 흔들리고 세컨드볼 커버가 늦어 실점 위험이 커진다. 원정팀 뉴캐슬은 4-3-3을 바탕으로 점유율 장악과 전방 압박을 통해 상대를 지배하는 스타일을 추구한다. 토날리는 중원에서 경기의 템포를 조율하며 볼 회수와 전방 전환 패스로 공격 리듬을 만들어내는 핵심 자원이다. 엘랑가는 측면에서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직선 돌파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컷백이나 빠른 크로스로 결정적 찬스를 창출한다. 반스는 반대편 측면에서 슈팅 감각과 1대1 돌파로 공격의 변화를 만들어내며 박스 근처에서 직접 득점을 노릴 수 있는 옵션이다. 뉴캐슬은 볼 점유율을 바탕으로 상대 진영 깊숙이 들어가 수적 우위를 만들고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다양한 공격 패턴을 구사한다. 특히 토날리를 중심으로 한 중원 컨트롤은 상대의 빌드업을 차단하고 세컨드 볼을 선점하며 경기 주도권을 잡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번 매치는 액면과 전력과 전술적 완성도 모두 뉴캐슬 쪽으로 무게가 실린다. 뉴캐슬은 점유율과 중원 지배를 통해 경기 전체를 컨트롤할 준비가 돼 있다. 토날리의 전방 패스와 엘랑가 반스의 폭발적인 돌파가 위니옹의 300을 무너뜨릴 핵심 무기다. 위니옹은 수비 블록으로 버티려 하겠지만 점유율이 밀리는 순간부터 간격 관리가 흔들리며 실점 위험이 커진다. 그래서 전술적 완성도와 전력 모두에서 앞선 뉴캐슬이 승리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홈팀 포메이션은 4-2-3-1이며 아쿤자대는 폭발적인 가속력과 순간 스프린트로 뒷공간을 파괴할 수 있는 전형적인 침투형 공격수다. 주비르는 측면 돌파와 컷백 타이밍이 예리하며 빠른 방향 전환으로 수비 라인을 흔드는 데 능하다. 얀코비치는 중원에서 볼을 안정적으로 운반하고 전방 패스를 연결해 팀 전체의 공격 템포를 조율한다. 이사의 프카바에로라 마자노프가 부상으로 이탈했지만 잔여 자원들이 높은 활동량과 전술 유연성을 보여주며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홈 경기에서는 빠른 전환과 강한 전방 압박으로 경기 초반 주도권을 가져오는 데 능하며 교체 자원 활용 역시 경기 후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깊이를 확보하고 있다. 원정팀 포메이션은 4-4-2며 옐류누시는 안정적인 볼 키핑과 크로스로 공격 전개에 관여하지만 전진 속도가 빠르지 않다. 아슈리는 11 돌파와 탈압박에서 위협적이지만 긴 이동 후 컨디션 저하가 퍼포먼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크렘은 박스 안 움직임과 마무리가 강점이지만 장거리 비행 후 초반 템포를 유지하기 어려운 약점이 있다. 덴마크에서 아제르바이잔까지 이어지는 긴 원정 이동은 선수들의 회복과 경기 집중력에 큰 부담을 준다. 또한 벤치뎁스가 얕아 후반 교체 국면에서 경기 흐름을 바꿀 카드가 제한적이라는 점은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카라바흐는 홈에서 빠른 템포 전환과 침투 패턴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고 교체 자원에서도 우위를 확보한다. 코펜하겐은 장거리 원정과 체력 소모로 후반에 급격히 흔들릴 수 있으며 벤치 뎁스 한계가 치명적인 약점이다. 결국 전술 완성도와 홈 이점을 바탕으로 카라바흐가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홈팀 아스날은 유럽 무대에서도 최상위급 전술적 완성도를 유지하고 있다. 요케레시는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박스 안 움직임이 탁월의 상대 센터백 라인을 끊임없이 흔들고 공을 받는 순간 빠른 슈팅 전환으로 골문을 직접 위협한다. 마두에케는 측면에서 가속력 있는 돌파와 빠른 컷신을 활용해 수비를 붕괴시키며 11 돌파와 크로스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자원이다. 웨데고르는 경기 템포를 조율하는 핵심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정교한 전진 패스와 세밀한 찬스 메이킹으로 전방 공격을 연결한다. 특히 아스날은 세트피스 루트가 매우 다양하다. 코너킥과 프리킥 상황에서 전술적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며 제공권을 활용한 다이내믹한 득점 패턴이 강력하다. 이들의 공격 전개는 점유율 유지와 빠른 전환을 동시에 소화하며 하위 전력팀에게는 버티기 힘든 압박과 템포를 만들어낸다. 원정팀 올림피아코스는 전력 누수와 전술적 불안이 겹친 상태다. 엘 카비는 제공권과 결정력이 있지만 팀이 밀릴 때
고립될 경우 영향력이 급격히 줄어든다. 마르틴스는 중원에서 볼 배급을 시도하지만 압박을 받을 때 템포가 무너지고 패스 정확도가 흔들린다. 모우자키티스는 측면, 전개와 공격 전환에서 기여하지만 수비 가담이 느려 전환 상황에서 뒷공간을 쉽게 내준다. 게다가 카벨라, 엔젤라키스, 푸네부모니디스, 구스타보 만차, 톨라키스, 로디네이 등 다수의 핵심 자원이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해 전술적 안정감이 크게 무너진 상태다. 이로 인해 수비 라인의 커버 속도와 조직력이 불안정하며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는 팀을 상대할 때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아스날은 전술적 완성도와 세트피스 활용 능력을 앞세워 홈에서 경기 흐름을 주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 올림피아코스는 부상 공백과 수비 전환 불안으로 인해 아스날의 빠른 템포와 공격 전개를 감당하기 어렵다. 결국 아스날이 점유율과 공격 템포를 모두 장악하며 승리를 확정 지을 가능성이 높다. 홈팀 레버쿠젠은 유연한 3-4세 시스템을 바탕으로 점유와 전환을 빠르게 오가며 상대 수비를 무너뜨린다. 그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에서 탁월의 전방에서 볼을 지켜내고 연계 지점을 만들어주는 핵심 스트라이커다. 텔라는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가속력을 활용해 하프 스페이스와 뒷공간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수비 라인을 흔든다. 안드리는 강력한 압박과 세컨드 볼 장악을 통해 중원에서 템포를 끌어올리고 빠른 전환 패스로 공격의 기점이 된다.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높은 타점과 정확한 킥으로 언제든 득점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팀이다. 이들의 전술은 상대가 수비 라인을 내리면 텔라의 침투와 시크의 포스트 플레이로 균열을 만들고 전진 패스와 이선의 공격 가담으로 박스를 공략한다. 원정팀 아인트호벤은 4-3-3 전형을 유지하며 점유와 전환 속도 조절로 경기를 풀어나가지만 뒷공간 대응이 느리다는 구조적 약점을 안고 있다. 페리시치는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와 크로스에 능하지만 수비 가담이 일정치 않아 좌우 밸런스가 흔들린다. 루번 반 본멜은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고 전방으로 전진 패스를 시도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을 때 흔들리는 모습이 잦다. 스하우터는 박스 근처에서 결정적인 마무리를 노리지만 지원이 끊기면 고립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센터백 라인은 순간 스피드가 부족해 빠른 공격수들에게 뒷공간을 쉽게 허용하며 급격한 전환 상황에서 대응이 느리다. 세트피스 수비에서도 제공권 싸움에 취약해 높은 타점의 공략에 반복적으로 흔들리는 패턴을 보인다. 레버쿠젠은 텔라의 폭발적인 스피드를 앞세워 느린 아인트호벤 수비 라인을 무너뜨릴 준비가 되어 있다. 안드리히의 압박과 시크의 포스트 플레이, 그리고 세트피스 우위까지 더해 공격 루트가 다채롭게 완성될 전망이다. 아인트호벤은 수비 전환 속도와 제공권 대응 모두에서 약점을 드러내고 있어 레버쿠젠이 홈에서 경기를 주도하며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 홈팀 비아레알은 포메이션은 4-4-2며 페페는 폭발적인 돌파와 강력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상대 라인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맡는다. 예레미 피노는 최근 물오른 컨디션으로 빠른 스프린트와 날카로운 컷인 돌파, 공간 침투를 통해 상대 수비 라인을 계속 흔들고 있다. 개에는 전방 압박과 세컨드 볼 회수, 빌드업 지원까지 소화하며 공격 전개를 매끄럽게 이어준다. 비아레알은 양쪽 풀백과 윙포워드가 깊숙이 올라가며 하프 스페이스를 침투해 박스 근처에서 수적 우위를 만드는 공격 패턴을 자주 활용한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높은 점유율과 빠른 전환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공격 템포를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공격적인 전개는 유벤투스의 3백 구조를 무너뜨리기에 최적화된 형태다. 원정팀 유벤투스는 포메이션은 3-4-3이며 데이비드는 제공권과 전방에서의 연계 능력을 동시에 갖춘 타깃형 스트라이커다. 일디즈는 폭넓은 활동량과 유연한 볼 컨트롤을 통해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연결하지만 강한 압박 아래에서는 안정감을 잃는 경향이 있다. 로카텔리는 중원에서 빌드업을 주도하며 전진 패스와 경기 템포 조율에 강점이 있지만 빠르고 집요한 압박에 직면하면 전개가 쉽게 끊길 위험이 있다. 유벤투스는 3백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비를 추구하지만 측면, 침투와 빠른 전환을 당할 때 간격이 벌어지며 공간을 내주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 특히 원정에서는 수비 라인이 쉽게 흔들리고 전방 압박을 버티지 못한 채 빌드업이 붕괴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어 강한 템포를 유지하는 팀을 상대할 때 고전한다. 비아레알은 예레미 피노의 날카로운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공격적인 풀백 가담으로 유벤투스의 3백을 무너뜨릴 준비가 되어 있다. 유벤투스는 원정 약세와 측면 수비 불안, 빌드업 불안정성으로 강한 압박을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전술적 상성과 홈 이점을 감안하면 비아레알이 경기 전체를 주도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홈팀 나폴리는 4-1-4-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안정적 빌드업과 빠른 전환 공격을 동시에 구사한다. 루카는 강력한 피지컬과 제공권을 활용해 전방에서 볼을 지켜내며 순간적인 침투와 마무리 능력으로 득점 루트를 열어준다. 폴리타노는 폭발적인 속도와 정교한 크로스를 기반으로 측면을 공략하며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들어 직접 슈팅을 시도하는 과감함이 돋보인다. 데 브라이너는 경기 전체를 조율하는 플레이메이커로 전진 패스와 롱 패스를 통해 단번에 수비 라인을 깨는 능력이 탁월하다. 나폴리는 홈에서 강력한 점유율과 압박으로 상대의 빌드업을 조기에 차단하며 전술적 디테일과 빠른 전환으로 상대 약점을 공략하는 데 능하다. 특히 홈에서의 안정감과 경기 템포 조절 능력은 유럽 무대에서도 상위권으로 평가된다. 원정팀 스포르팅 리스본은 4-2-3-1을 기반으로 측면 돌파와 이선 침투를 활용해 공격을 전개한다. 켄다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를 겸비했지만 압박이 강한 상황에서는 고립되기 쉽다. 곤살베스는 드리블과 박스 근처의 세밀한 마무리에 강점이 있지만 전환 속도가 빠른 팀을 상대로는 영향력이 감소한다. 트윙캉은 넓은 활동량과 날카로운 컷신을 통해 측면에서 균형을 잡지만 강한 압박을 만나면 실수가 잦아진다. 스포르팅은 특히 원정에서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고 템포 적응에 실패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게다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이탈리아 나폴리까지의 장거리 이동은 선수단의 컨디션과 체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나폴리는 홈에서 압도적인 전술 완성도와 공격 패턴을 바탕으로 상대를 흔들 준비가 되어 있다. 스포르팅은 장거리 원정으로 인한 체력 소모와 환경 적응 실패, 그리고 원정 경기력 저하가 겹쳐불한 요소가 크다. 이 경기는 나폴리가 홈 우위와 전술적 완성도를 바탕으로 초반부터 흐름을 장악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